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삐걱거리는 건 뭐 다 예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다 차려놓은 밥상을 미국이 걷어찼습니다. 그 HD 현대와 한화가 미 해군의 유지보수 계약한 거를 이게 낙찰이 됐네요. 고배를 마셨네요. 미국 해상수송사령부가 발주하는 건데요. 미 해군 7함대 군수지원함 한 척, 여기에 대해서 유지정비 5라고 하는데 유지보수 정비 입찰에서 두 회사 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가 맞는 걸로 확정되다시피 한 거거든요.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얘기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게 두 회사 다 떨어지고 싱가포르 회사 낙찰됐는데요. 이게 연간 20조 원 규모입니다. 미 해군의 그 선박,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 해군의 배가 있잖아요. 그 배 유지하는 거, 수리하는 거, 정비하는 거, 이게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그 조선 협력하고 이거 트럼프가 대놓고 말도 하고 협약서도 맺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틀어지니. 왜냐면 군함을 맡기는 거는 그냥 유지 보수 수리 정도가 아니라 그 군함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설계도랄지 여러 가지 그 비밀이 들어가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정부에는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지. 일반 선박이면 몰라도 그것도 아마 앞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데, 해군 소속 뭐 정비정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수송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줄 수가 없는 거지. 이 비밀이 중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이야, 이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15% 영업이익이래요. 이건 엄청난 영업이익이거든. 왜냐면 단위가 큰데 거기에 12%가 순이익이니까 15%가요.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은 올해 2척 내지 3척, 하나오션은 4척 내지 5척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부터 미끄러지네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번에 한번 낙찰이 된 거에 고배를 마신 거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요,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거든요. 왜냐면 군함을 맡기는 거니까 이 나라에 한번 맡겼다가 저 나라에 한번 맡겼다가 기분 나쁘다고 이 나라에 이게 안 돼요. 왜냐면 비밀 유지 보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맡기면 쭉 맡긴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거 군함 수리하는 건 한국에 맡겨야 된다고, 여러분들 다 뉴스 보셨잖아요. 그 협력하자고 이거 대놓고 나왔었어요. 왜냐면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우방국을 넘어서서 믿을 수 있는 윤석열 정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 임기도 끝나기 전에 이렇게 될지 몰랐죠. 탄핵당할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아차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낙찰이 된 건데, 물론 겉으로는야 이재명 정부 돼서 우리 당신들 할 수 없어요 이렇게는 안 하죠. 명분은 다른 걸로 냈겠지만, 뭐 가격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냈겠지만, 싱가포르의 기술력하고요 한국의 기술력,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밀려버렸네요. 싱가포르는 믿을만 하다는 거죠. 이게 MRO, 아까 얘기한 그 선박에 대한 유지 보수 수리 이거 사업이요 엄청 큽니다. 미 해군에 이번에 네, 더산삼 16주년 기념 대축제를 벌이는데요. 더산삼 진입니다. 앰플병 한 병당 진세노사이드 17ml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더산삼 전용 링크에서 2+2+1입니다. 링크. 전화. 양사, 그러니까 한화하고 현대중공업하고 8척의 선박을 수주할 경우 예상 매출이 8조 원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돼요. 그러면 지금 8조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속성,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 매년 이게 뭐 20조, 연간 20조니까 매년. 그러면 이건 완전히 블루오션인데 이게 날아가는 판이 됐네요. 앞으로 그러면 이 미 해군의 발주가 문제가 아니라 조선업계 다른 선박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야단 났네요. 이런 거를 이재명 정부는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할까? 그 미국하고 사업하는 거 틀어진 거 잘 됐다. 아니면은 아깝게 생각할까? 참 궁금하네요. 물론 당국자들은 땅을 칠 일이죠. 이거 다 된 건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어안이 벙벙할 겁니다, 지금. 정부의 당국자라든가 이 두 회사들,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 난리 났겠죠. 이거 다 된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이거 틀어진 거지? 근데 벙어리 냉가서 앓는 거지. 이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말했다가는 불만을 표출했다가는 회사 자체가 작살날 수 있으니까 그냥 벙어리 냉가서 앓고 속으로 욕만 딥다 하겠죠. 이런 게 정권 리스크예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정권이 들어오느냐, 한미 동맹이 훼손되는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연간 20조 사업이지만 다른 것까지 다 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조선업, 그 다음에 철강, 다 이렇게 미친다고요. 반도체. 약간의 그 비밀이라든가 고급 정보를 요하는 사업은 한국과는 할 수 없다. 위험해. 그냥 일반적인 라면 수출하고 무슨 장난감 수출하고 이런 거, 무슨 옷, 청바지, 옷 이런 거, 식음료품 이런 거는 내두겠죠. 근데 반도체라든가 고급 정보 기술을 요하는 거는 얘네들하고 공유했다. 이게 큰일입니다. 미국과의 신뢰관계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문제도 보셨죠. 그리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요, GDP 5% 방위비 분담하는 거, 이거 다 트럼프 손 들어줬어요. 다 응했습니다. 왜 응하겠까요? 거기는 반대하는 사람 없을까요? 다 반대 있지. 거기도 좌파 정치인들 있고 좌파 시민단체들 또 반대하지. 그러나 국익을 생각해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 다 5% 맞췄어요. 다 방위비 5% 하겠다. 트럼프 시키는 대로 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익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게 정부의 정책이고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이게 경제에도 막강한 영향을 미쳐. 이건 이제 우리 영향 미치기 시작했잖아요. 연간 20조 미 해군 발주만 날아간 거겠죠. 여기에 파생되는 각종 산업으로 날아가면 어마어마한 게 매년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먹거리가 그냥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돈 또 뿌리는 것만 또 지금 추경 타이밍이래. 얼마 전에 뿌려놓고 또 뿌리겠대요. 또 지금이 또 타이밍이래. 맨날 타이밍에서 맨날 퍼주고 빚지고 해서 나라 거덜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인기만 끌고. 그러니까 인기 끌니까 지지율은 지금 좋아요. 돈 준다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재명 지지율이 62%예요. 민주당 45%, 국힘 20% 조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우리나라 여론조사 이렇게 정확도 면에서 떨어진다고 보지만 그래도 추세가 있는데,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건 왜 그럴까요? 돈을 쳐받으니까 이 개돼지 같은 국민들이 이걸 또 좋아하는 거야. 빚 탕감해준다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야. 아니, 내 주변에도 쎄빠지게 장사 안 돼서 그런데 쎄빠지게 빚 갚고 있는 사람들, 눈물 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지금 원통해서요 죽을 지경이래. 자기는 없는 돈에 매달 빚 갚느라고 그래서 지금 간신히 갚아나가고 있고 간신히 갚았는데, 이런데 그냥 다 탕감해 준다니까 빚 갚은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빚 안 갚을 걸 그랬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젊은 사업자들이 빚 갚지 마. 그냥 개겨. 나중에 좌파 정부 들어오면은 또 탕감해 준다. 그냥 개겨. 갚는 놈이 바보야. 국가 돈 못 먹는 놈이 바보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빚 안 갚는 신용 불량 사회가 돼요. 이 나라를 말아먹는 게 이래서 간단하게 몇 년 만에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몇십 년 안 걸린다니까.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몇 년 만에 나라가 어지러워졌어요. 경제가 안보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안보가 경제예요. 큰일 났습니다. 미국과 이렇게 나토 회의에도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정책에 미치는 거예요. 야단 났네요.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수출은 국가 간의 신뢰가 뒷받침이 안 되면 수출이 탄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밀수는 탄력받겠지. 밀수. 우리가 북한이냐? 밀수해야 돼? 그러다가 장기 밀매하겠다.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신뢰를 쌓아야 국가고 기업이고 신뢰를 쌓아야 수출이 성사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국가 간의 미묘한 것부터 마찰이 생기면 벌써 이런 거에서 이제 낙찰이 되기 시작하면은 큰 기업들에서 하기가 꺼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 한국에 투자했다가 잘못하다가 돈 날아가는 거 아니냐? 야, 한국 투자하지 말자. 싱가포르 투자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 지금 낙찰됐잖아요.
그리고 돈이 지금 싱가포르로 몰린대요. 한국에서 빠져나간대. 왜냐면 한국이 불안하다는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 미국하고 마찰 관계가 되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된다. 대북 제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재가 될 수도 있겠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릴 수도 있다. 자기들은 잘못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북 송금에 걸린 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연결되면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릴 수 있겠다고 직접 투자 같은 거,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게 줄어들거나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진짜. 에이.